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수시 배치를 요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생기부 마감 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평가자 저도 이제 서류를 많이 보면서 학생분들이 요것만 조금 고쳐준다면 생기부 상향을 쓴 학종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그 기초도 안 지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본인이 서류 평가를 잘 받길 바란다는 건 굉장히 욕심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금 현재 이제 수시 배치를 많이 진행하는데 안타까운 생기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생기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류를 읽어도 도대체 우리 학생분이 그 학과를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문인 생기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이라든지 정치외 교육과라든지 이제 평상시 본인이 들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를 그냥 남발해 버리는 단편적으로 활동들만 주구장창 나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생기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가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명확성을 주는 생기부들을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꿈을 가진 생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요게 일단 대표적인 안 좋은 생기부이고요. 두 번째는 뭐 자율활동이나 모든 창체나 세특 기재에서 모두 단순 관심 조사만 가득한 세특들로 꾸며진 경우가 정말 조금 평가가 안 좋은 생기부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가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생기부가 그렇게 좋은 생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배치를 할 때 저는 실제로 학생분들한테 본인 학업계획, 대학 진학하고 나서의 학업계획, 진로계획, 학교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생기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어, 그런 학생들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생기부, 본인이 이제 대학에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뭐 이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생기부에 잘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이상은 대답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 본인의 생각을 뭐 이렇게 명확성을 가지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생기부가 되게 어, 이제 본인이 학과에 들어가서 해당 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제 3학년 1학기 물론 얼마 남지 않았고 몇 개의 세특이나 뭐 개인 세특이라든지 창체에 뭐 추가적으로 보고서가 몇 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명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손쉽게 이제 대학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학 교과 과정에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하나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과목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설정을 해줍니다. 조금 더 명확성이 더 드러나게 하려면 대학원 교과 과정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트랙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 연구 분야와 트랙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과 과정은 대학 교과 과정보다도 더 세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교과목 관심 있는 세네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트랙이나 교과목 이 사항들이 결정이 된다면 이 S24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과목들과 관련된 전공서를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키워드 같은 거를 정리해주면 그게 이제 본인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연구 분야와 그 키워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주제를 추출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이제 명확성이 생긴다. 본인이 내가 어떤 연구 분야에 어떤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건지에 대한 그 주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단계다. 여러 개 나눠서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끌고 오거나 2학년 때 했던 활동에 끌고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현재는 깔끔하게 3학년 1학기 내에서 본인의 진로의 명확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라도 하시게 되면 명확성이 생긴다.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생긴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연구 분야, 뭐 이거는 실제 정치 외교학과인데요. 뭐 연구 분야, 교수님 연구 분야들 살펴보면서 관심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국제 분쟁 이거다. 그럼 교과 과정 중에 내가 조금 좋아하는 거 국제기구, 정치 아젠더, 국제 분쟁의 이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관련 있는 논문들을 이제 가지고 오거나, 뭐 아니면 산학협력이나 연구소 이런 데 들어가서 관심 있는 논문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분야와 교과목을 정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이 발생한다. 근데 이 키워드들을 뭐 세네 개를 막 남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협력이면 이거에 관련해서 최소 두 가지 정도의 보고서를 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그래서 뭐 정치외교학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뭐 국제공무원인데 분야는 공적개발 원조, 지역은 이쪽. 뭐 아니면 나는 근무지 같은 부분에서 유엔의 유엔 난미기구나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국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본인이 써야 되는 보고서가 굉장히 주제가 명확해지고 다른 3학년 1학기 뭐 마지막에 낼 수 있는 보고서들이 조금 일관성 있고 연계가 쉽게 될 수 있다.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문과든 이과든 운영을 하셔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키워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 마지막에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생기부들, 물론 세특 기재 관련해서는 담임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만약에 자기 평가서라든지 뭐 선생님께서 본인의 내용을 참고해서 세특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신다면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생기부들의 세특 기재가 무엇을 읽고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알게 됨, 요 정도로 다 끝납니다.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주제상에서 엄청 임팩트가 있거나 뭐 1, 2학년 때 생기부들이 연계가 잘 돼서 3학년 때 주제와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뭐 포부라든지 이런 게 다 생략되는 기재이기 때문에 읽기도 힘들 뿐더러 눈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입학 사정관들도 한계가 있죠. 이제 꼼꼼하게 읽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좀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특 기재를 할 때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자, 대개는 모든 활동의 출발점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 개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 왜, 비판적 사고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고 뭐 탐구 활동, 예를 들어서 독서나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작성했다는 내용의 제안, 재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포부, 나는 사회복지학, 뭐 사회복지학이라든지 뭐 정치외교학도로서 아니면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추가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됨.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이게 일종의 지금 자기소개서 형태거든요. 그러면 동기라든지 포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명확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목별로 세특 기재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평가서 써와라, 참고할 자료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 자, 사회문화 시간에 일탈 행동을 학습하며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자, 사회문화 시간에 일탈 행동, 자, 개념, 이론 이런 거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한 기사, 최근에 사회 이슈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심리적 기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에 청소년 도박의 비합리적 도박 심령과 성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자, 탐구 활동, 논문이라든지 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청소년 도박의 인지적 조건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되고, 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식을 함양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이제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인지적 측면에 대한 도박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게 좀 오차가 있긴 한데 만들어서 지자체 도박 중독 센터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임, 결과물 제안했다. 이게 단순히 읽고 지식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또한 자신의 꿈 예방 못지않게 교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소년 도박 중독자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자기의 스토리가 생기부에 한두 개라도 들어가 있어야 평가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면접이 있긴 하지만 자기소개서의 약간 느낌으로 써주셔야 굉장히 평가자 입장에서도 보기 좋고 평가 역시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 배치를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배치를 하면서 생기부를 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말한 단순한 관심과 조사에 그치는 보고서들, 느낌과 포부, 지원 계기가 없는 그런 혜택 기재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상향으로 쓸 수 있는 학종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진로의 명확성,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다 건들고 도대체 대학 들어가서 뭐 할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1, 2학년 마감된 건 어쩔 수 없고 3학년 1학기 때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해당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